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문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994년 이후 벌써 7번째 시도되고 있는 목포 신안 통합 문제의 현황. 오늘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황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6.13, 그러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현재 김정식 목포시장님이신 당시 그 후보자셨죠. 서남권 경제통합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인근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 진도, 완도군이 힘을 합쳐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신안과 목포 통합과 관련해서 정말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김정식 시장님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서남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남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당시의 그 목포시장님이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써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사심을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신안군 주민들이나 무안군 주민들이 등을 돌리는 통합에 등을 돌리는 그런 그 이유가 됐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종식 시장님의 그러한 통합에 관련된 어떤 철학,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많은 목포 시민들이 통합에 관련해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통합에 관련돼서는 그 누구보다도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신안 목포 통합은 지난 작년이죠. 11월 28일 날 박우량 신안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공론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토론회나 또 지역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안군과 무안군의 통합은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포 신안의 통합이 지금은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6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성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간의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6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무한반도였었고 이번에는 이제 가장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무안군이 빠지고 신안군과 무안군이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기는. 신안군과 목포시요. 그렇습니다. 예. 신안군과 목포시가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통합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 신안군 주민들이 64.7%로 무안군 주민들의 57.6%보다 근 10% 정도가 반대율이 더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신안 군수님이 앞장서서 지금 통합을 리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뭐 60% 70% 정도의 반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 신안군 주민들 가운데서 통합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의 어떤 주장, 의견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찬성에 반대한 이유, 물론 각자들의 어떤 상황, 개인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표면적인 이유는 목포시와 통합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신안군이 좀 소외될 거다. 그리고 신안군과 목포시가 합치면은 플러스 알파, 즉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안군은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을 살려서 오히려 신안군 발전의 통합보다는 독자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신한 군수님도 작년 11월 28일 날 기자회견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찬성적인 입장에서도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신안군에서도 분명히 반대를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꼭 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은 목포와 신안에 더해서 무안까지 이렇게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목포와 신안의 우선 통합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현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뭐 토론회를 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목포시에서는 그 시기를 한 202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신안에서는 한 2026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고요. 네. 사실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당연히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생존권, 또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미래와 발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신안 목포의 통합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아마 신안 군수님과 목포시장님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요,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부 언론입니다만은 또 시민사회단체들, 또 저와 가깝게 계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은, 시기를 2022년으로 하자. 왜 안 되냐? 왜 2024년이고 2026년이냐라고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요. 사실 2022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목포 신안은 특히 1969년에 무안에서 신안이 분리됐기 때문에 51년 동안 목포 시민들과 신안 군민들은 전혀 다른 행정 체계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 통합시가 출범을 하려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 불가능하냐?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합하는 그 절차, 과정, 행정 절차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론조사죠. 그리고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은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그냥 찬성하는 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설명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거든요. 뭐 물리력으로 저지를 한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공청의 주민 설명회는 연기가 된다든지 무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주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목포시는 괜찮습니다만은 신안군에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주민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가 무난하게 이제 개최가 돼서 이제 양 지자체장, 그 신안 군수님과 목포시장님이 이제 정부에 통합 건의안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통합안을 만들어서 이제 행안부에 그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는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든지 주민투표를 하게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 의결보다는 거의 99.9%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안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실시가 돼서 과반이 넘지 않는다, 신안군에서. 그러면 또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주민투표와 찬성이 이루어졌다. 찬성이 많아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통합이 선언이 되고 통합청사와 통합시장이 선출이 되는데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 이상은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험치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단일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신안 같은 경우는 복합 지역구거든요. 현재 목포시 국회의원님은 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선거 과정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신안 출신의 국회의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은 목포시장님은 2024년에 했으면 쓰겠다. 또 신안 군수님은 2026년에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기를 또 못 박으면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시장님과 신안 군수님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미 네. 또 문관 추진위회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특히 신안군 주민들의 어떤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모든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통합을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찬성하는 측의 주장들, 또 반대하는 측의 주장들 아마 1시간 이상이 더 필요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 신안 군수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 목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 랭킹 안에 들고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랭킹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서남권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합하게 되면 약 인구 30만 명 정도 됩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대 도시로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인적 인프라나 어떤 SOC 같은 경우, 또 플러스 알파
그런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을 하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도 두 시군이 합하면 한 2조 정도 되고요. 네. 10년 정도 특별교부세가 한 3천억 정도 지원이 되니까 예산적인 부분 또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그런 그 예산도 뭐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산업이나 관광적인 부분인데요. 2029년까지 약 한 48조 정도가 투입돼서 신안군 그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포신항이 배후 항구로서 또 목포의 그 대양상단이 부품 어떤 그 전진 기지로서 지금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군이 합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이 부분에서 뭐 상당할 거고요. 또 관광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섬을 보유하고 있는 천사의 섬의 어떤 이미지, 그래서 신안군의 천사섬, 또 뭐 흑산도 공항 완공이 되면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거고요. 또 우리 목포 같은 해상 케이블카, 또 인적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산업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이익이 많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 신안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또 생활권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서적이나 문화적인 이런 갈등은 다른 시군 통합 시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되는 반대 측의 입장에서 주장하신 분들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그분들의 앞에서는 찬성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자세를 낮추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정말 천혜의 자연 보고라고 하는 천사섬에 대한 이미지가 좀 퇴색될 수 있다. 통합이 되면 목포시로 이제 명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이제 목포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소외받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세금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각자의 어떤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그간의 무한반도 통합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통합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한반도 통합 진작됐어야죠. 네,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지자체가 54군데가 됐거든요. 가장 글쎄 많은 분들이 이 신안 목포 통합에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샴페인을 터뜨릴 정도로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분명히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 과거의 경험칙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논문, 통합 관련해서 논문을 살펴보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안 목포 통합도 아마 몇 배 더 어렵고 험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과거의 6번의 통합의 과정보다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돼야만이 동북권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낙후되어 있는 산암권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얘기를 해봅니다. 이게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포 신안 통합 이슈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7번째 시도되고 있는 목포 신안 통합, 두 지자체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